동료 글밭 6월 9일 금요일 미국의 트럼프 정권. 지난달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195개의 나라가 참여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이야말로 불량 국가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2010년 8월 중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중국이 22억 5,200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했으며 미국은 21억 7천만 톤을 소비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국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20%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은 미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보도는 201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탈퇴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처럼 외면하는 짓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또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코미 압박이 대통령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좌충우돌을 보였던 트럼프 정권은 결국 취임 5개월을 넘겨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박근혜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저런 일로 미국의 민심은 점점 더 악화되어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34%까지 추락합니다. 세계와 미국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없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번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의 미국이었는데 어쩌다 끝없이 추락하는 미국의 모습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혈맹으로 아주 특별한 사유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수국 꼴통들의 입장은 더욱 그러할 테죠.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정권을 상대하여 나라의 이익을 지켜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들을 잘 이끌어내야 할 테지요. 1905년 7월 일본과 데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었던 미국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을 숨겼던 그때와는 다르게 노골적으로 욕심을 숨기지 않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니까요. 아무튼 통일의 걸림돌인 미국을 디딤돌로 바꿔놓는 멋진 회담이기를 빌게 됩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문재인 정권의 중심 외교가 빛을 발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